안녕하십니까. 그간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열흘 넘게 이렇게 앓은 건 한 사나흘밖에 안 되는데요. 그 후유증이 제법 가네요. 다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죠. 내년이 2024년인데요. 이제 1년 남았죠. 2024년부터가 우리나라의 또 60년 구군이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60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초, 참고 자료가 될 거라 생각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끔씩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장기구군이 있는데요. 장기구군. 그거는 1904년에 시작해서 2264년까지 이어지는 360년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또 1544년부터 흘러온 360년이 있죠. 이게 360년 구군인데 그 중에서 1904년에서 64년까지가 이제 1기라 그러죠. 첫 번째. 그 다음에 64년부터 2024년까지가 2기인데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3기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역사들의 구군을 아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별 구군은 한 14개국 정도가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사책이 넉넉하게 자료가 있는 나라들은 제가 그동안에 연구를 통해서 그 흐름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나라 건데 언제나요 이 3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구군 3기거든요. 가령 미국이 그냥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것이 뭐냐면 미국 구군 3기의 일입니다. 그처럼 구군 3기는 그 힘이 내부에서 강해져 갖고요. 외부로 팽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일부 역사학자들은 제국의 시대라 부르기도 하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걸 팽창의 시대라 부릅니다. 저는 2024년부터 2084년까지 대한민국은 외부로 우리 내부의 맹렬한 힘이 굉장히 뻗어나갈 거라 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이제 군국주의와 연결돼서 이제 일종의 침략이나 제국주의적인 시절이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쪽에 그죠? 인도나 이런 쪽에 많은 지금 설비 투자가 들어가 있고 공장이 있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군대를 보내지는 않죠. 왜냐하면 군대는 사실상 전 세계에 지금 그런 평화를 유지하는 힘은 지금 미국이 맡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치안과 평화를 크게 보면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데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이 전 세계의 그런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혜택을 보는 거죠. 물론 미국도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지불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죠.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이렇게 각 나라들이 미국한테 사실은 바치고 있습니다.
그 바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 그러면 바로 US 달러죠. USD, US 달러.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그냥 각 나라는 그걸 돈으로 받아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좀 횡포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한테 바치는 일종의 조공인 셈입니다. 일종의. 내지는 회비. 미국이 회비를 걷어가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자, 돌아가서 그죠. 우리나라가 다음번 구군에서 맹렬히 팽창할 것이다. 언젠가는 3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리 얘기해봤자 뭐 예언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제하고 있죠. 지나간 60년을 살펴보면 우리의 지금 나아갈 방향이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 2기의 2기를 한번 살펴본다. 그래서 리뷰해 본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4년에 시작됐고요. 1994년에 입추. 1979년에 입학. 2009년에 입동. 2024년에 새로운 입춘이죠. 제가 간간히 얘기했지만 60년 흐르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요, 바로 이 입하입니다. 자, 여기가 봄이고요.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가 가장 부유한 때는 2009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던 일이 생겼죠. 그게 뭐냐? 바로 양극화입니다. 1979년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우리 전체가 다 그냥 못 살았어요. 양극화가 일부 그냥 계층만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부 계층만 잘 살았지 전 국민이 가난했어요. 응답하라 1988 이런 그 드라마 보시면은 굉장히 촌스럽죠. 그죠? 최근에 제가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타가소에서 미역국에 국수 조금 주고, 그죠? 늘 배고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가 64년에요. 시작된 일이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제3공화국이라고. 제3공화국. 박정희가 1961년에 쿠데타를 해서요. 군사 정권을 세운 다음에 정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정권을 세운 것을 제3공화국이라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몇 공화국 이런 말 안 하죠. 이제 공화국이 여러 번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때는 카운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공화국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출발시킨 거죠. 64년부터 79년까지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때 있었던 일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첫째, 정부의 예산이요.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 원조,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액수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그게 국가의 예산이에요. 즉,
국가의 수입 중에는 원조 물자, 식량 지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 너무나 쓸 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국가 수입 자체가, 즉, 세수 자체가 그냥 해외 원조,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도 너무나 부족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요,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그 약속 쉽게 믿지 않았어요. 늘 식량이 부족해서요. 그 당시 6.25 전쟁 이후에요. 미국이 보내준 옥수수, 그 다음에 그 분유, 가루, 우유, 그런 것으로 우리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갖다가 일단 배고프면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했던 일들이 많죠. 특히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게 야, 니네 우리한테 피해 줬으니까 좀 돈 좀 내놔라. 그 전까지 일본과 우리가 적대 관계였거든요. 이승만 정부 당시에 그 독도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냉랭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켜라. 왜냐하면 그 전에 6.25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냉전 체제로 들어갔는데 한국과 일본이 티격거리면 미국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손을 잡게 하고 야, 대신에 너 돈 좀 줘. 그게 이제 1965년에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그 당시로서 상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죠? 이 국군의 봄은 정말 이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하나였거든요. 필리핀이 당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필리핀. 저희 어릴 적에 필리핀에 가면 늘 바나나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고 열대 과일 야자수가 있어서 거기는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겨울에 춥지도 않다며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한국 권투 선수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국내에서 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요. 필리핀에 가서 권투 시합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주는 파이트 머니가 한국 권투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수입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한테는 흔히 홍콩이다. 홍콩.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 가장 부유한 곳. 그래서 흔히 우리 어릴 적에 야, 홍콩 간다. 야, 홍콩 보내주더라. 홍콩 갔어. 그러면 아주 좋은 데 갔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홍콩 우리한테는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국군의 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니까 간단히 이걸 마치고 이번에는 F1의 시리즈로 우리 국군의 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